안녕하세요.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고대의 경고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과 먼지, 그리고 떨리는 대지 위에 쓰인 우리를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수세기 전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 남자가 섬뜩한 한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네 줄로 된 이 시는 수수께끼 같고 시적이지만 다가올 미래의 징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르타라에서 땅이 크게 흔들리리라. 카살레와 만토바는 먼지로 뒤덮일 것이며 공기는 오염되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리라. 그리고 대지는 입을 벌려 교만한 자들을 삼키리라. 이 문장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직면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6세기에서부터 시간을 넘어 2025년 8월에 우리에게까지 메아리치는 강력한 메시지가 말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깨어있는 의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한 남자의 예언. 모르타라에서 땅이 크게 흔들리리라. 예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물리적이고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말 그대로 지구가 흔들리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타라, 카살레, 만토바. 이 세 도시는 이탈리아 북부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름답고 역사적인 도시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탈리아는 낭만적인 여행지, 맛있는 음식과 유서 깊은 건축물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아름다움 아래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고대의 불안정한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포도밭과 대성당 아래 지구의 피부에 새겨진 상처와도 같은 단층선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지각판들의 거대한 마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이 행성의 깊은 숨결이 남긴 오래된 전쟁의 흉터입니다. 그리고 그 지각판들 아래 나폴리 외곽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캠피 플레그레이. 단순한 화산이 아닌 초화산입니다. 마그마로 가득 찬 폐를 가지고 유황 섞인 숨을 내쉬는 잠자는 거인. 2023년과 2024년 이 거인은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진동과 유독가스, 증기와 움직이는 흙의 언어로 속삭이는 경고의 신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여름의 고요함 속에서 이 거인은 다시 침묵에 잠깁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어딘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화산의 심장부에서 느껴지는 침묵은 결코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폭발 직전에 억눌린 상태일 뿐입니다. 공기는 오염되리라. 대지가 갈라질 때 그것은 우리처럼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독을 품은 숨을 내뱉습니다. 유황, 화산재, 이산화탄소,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질식시키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뒤덮고 태양을 어둡게 하며 아침을 핏빛으로 밤을 별없는 암흑으로 물들입니다. 이것은 신화 속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질학입니다. 과거에도 일어났던 일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미세먼지의 공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공기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오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이 찾아옵니다.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리라.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불일까요? 수마일 상공으로 용암을 뿜어내는 격렬한 화산 폭발일까요? 순식간에 도시를 재로 뒤덮는 화쇄류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일까요? 더 높은 곳에서, 더 차가운 곳에서, 산이 아닌 텅 빈 우주에서 떨어지는 불, 유성, 태양 흑점 폭발, 혹은 대기권을 찍고 들어와 빛으로 하늘을 불태우며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는 고대의 우주 물체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불, 위로부터의 불, 마치 땅과 하늘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경고 속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늘과 땅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는 연인이었습니다. 별들의 모든 움직임은 땅에 메아리 쳤고 땅의 모든 울림은 하늘에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모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과 땅이 교만한 자들에게 등을 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단순한 지질학적 사건이나 우주적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너무 멀리 나아갔다는 신성하고도 두려운 징표입니다. 우리는 너무 깊이 팠고 너무 높이 쌓았으며 지구의 숨결 자체를 오염시키고 별들의 불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땅과 하늘, 두 영역이 모두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언은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법을 잊어버린 고대의 힘 사이의 정면 충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모르타라, 카살레, 만토바로 돌아갑니다. 그곳들은 지도 위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밑의 땅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운 모든 장소들을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기는 오염되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리라. 그리고 대지는 입을 벌려 교만한 자들을 삼키리라.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왜 하필 8월일까요? 8월은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해의 용광로이며 계절의 도가니입니다. 태양이 마치 우리를 꿰뚫어 보듯 고대의 눈으로 깜박임없이 내려다보는 순간입니다. 8월은 열기 그 자체이며 열기는 곧 압력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신음하는 달입니다. 단순히 기온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의 등에 강요한 모든 것, 우리의 야망의 무게 때문에 신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수동적이고 말 못하고 조용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듣고 흡수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8월, 우리는 기록이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깨지는 수준이 아니라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시들은 끓어올랐고 강은 먼지로 변했으며 황금빛 들판은 검게 타버렸습니다. 숲은 화염 속에서 비명을 질렀고 유럽 대륙은 질식했으며 북미 대륙은 불탔습니다. 한때 얼음과 침묵의 왕국이었던 북극조차 핏빛 태양 아래 불꽃으로 일렁입니다. 하지만 이 열기는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아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심장부에서 시작됩니다. 땅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몇 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초화산을 다룰 때 몇 센티미터는 수세기에 걸친 압력이 뱀처럼 또리를 트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땅은 부풀어 오르고 숨을 쉬며 기다립니다. 마치 역사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가 표면 아래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편 대양 건너 나폴리의 그늘 아래 불타는 들판이라는 뜻의 캄피 플레그레이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포효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세하게 떨릴 뿐입니다. 수십 번의 작은 지진들, 유리잔 하나 깨뜨리지 못할 만큼 부드럽지만 무언가를 말하기에는 충분히 강한 떨림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라틴어보다 더 오래된 언어로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2025년 8월, 속삭임은 더 커집니다. 알래스카가 몸서리치고 지중해가 울부짖습니다. 이상한 진동이 지각 아래로 퍼져나갑니다. 느껴지지는 않지만 귀 기울일 줄 아는 자들에게는 감지됩니다. 그리고 그때 위로부터 또 다른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했던 맹렬한 태양 흑점 폭발입니다. 그것은 불의 채찍처럼 태양에서 터져나와 인공위성을 교란하고 통신망을 마비시키며 우리의 디지털 삶에 충격파를 보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늘로부터의 단 한 번의 폭발에 우리가 쌓아올린 통제라는 환상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혼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 짜인 안무입니다. 지각판이 움직이고 공기는 무거워지며 하늘은 잉잉거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지가 입을 엽니다. 처벌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묻어버린 것, 무시했던 것,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비추는 거울로서 말입니다. 지구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우리를 비출 뿐입니다. 8월에 그녀가 불타는 것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화하기 위함입니다. 불은 심판이고 압력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8월에 지구가 입을 열 때 그것은 비명이 아니라 설교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입을 벌려 교만한 자들을 삼키리라. 이 문장을 잠시 음미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질학이나 지각판, 과학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단지 자신의 힘을 상기시키기 위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우리의 영혼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움직입니다. 교만한 자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고대 세계의 왕이나 황제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바로 여기,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 땅이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가스와 석유의 마지막 숨결까지 짜내기 위해 지구의 뱃속 깊이 구멍을 뚫고 그녀의 뼈를 부수는 기업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창조의 기반함을 뒤흔들며 산 아래에서 침묵을 깨는 무기를 터뜨리는 정부들입니다. 마치 지구가 전쟁의 놀이터에 불과한 것처럼 말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심지어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말하는 과학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구름에 씨를 뿌리고 날씨를 바꾸고 하늘의 숨결 속으로 화학물질을 보내며 결코 소유되어서는 안 될 것을 통제하려 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바로 우리, 당신과 나입니다. 손의 흙의 감촉을 잊어버린 우리, 더 이상 신성한 땅을 맨발로 걷지 않는 우리, 비와 바람의 리듬으로부터 단절된 채 강철과 유리의 탑에 살며 편리함에 중독되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숲속에 살면서 흙냄새를 잊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던 천이나빌의 지혜를 가졌던 민족이었지만 어느새 그것을 잊고 우리가 만든 것을 숭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는 기머거리가 되었습니다. 땅의 소리에도 하늘의 소리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침묵하고 인내하던 지구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발밑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떨림, 속삭임으로 말합니다. 고대의 잠에서 깨어나는 화산을 통해 신음하며 말합니다. 해안선과 도시를 무자비하게 삼키는 홍수, 눈물로 말합니다. 그리고 곧 그녀는 비명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계곡을 가르고 국가를 잠기게 하는 비명. 우리의 기쁨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메아리치는 비명입니다. 이것은 단층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억제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깨닫지 못하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는 결코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집이자 거울이며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조롱했으며 그녀의 몸을 사용하고 그녀의 영혼을 잊었습니다. 이제 지구의 영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은 결국 폭발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구덩이에 빠질 때까지 계속 땅을 파낼 것입니까? 아니면 마침내 멈추고 무릎을 꿇고 기억할 것입니까? 지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듣고 있습니까? 불, 떨림, 침묵. 이 세 단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치 그것들이 하나의 암호, 신성한 패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경고를 형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 세 요소를 마치 종말의 해부도를 그리듯 그의 비전 속에 엮어 넣었습니다. 그 해부도는 삼각형을 이룹니다. 첫 번째 꼭지점, 땅의 떨림.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우리 확신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불안과 불안정의 상징이며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갈라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꼭지점, 하늘로부터의 불. 해성, 유성, 태양 흑점 폭발, 혹은 어쩌면 더 신성한 무언가,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하늘의 분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점, 침묵. 모든 것 중 가장 잊히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은 먼저 오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끝난 후, 불길이 지나간 후, 비명이 멎은 후, 붕괴 후에 찾아옵니다. 할 말을 잃은 세상의 정적입니다. 불, 떨림, 침묵. 이 세 가지 징후는 더 이상 미래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현실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구는 수세기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불의 골이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잠들었다고 여겨졌던 화산들이 이제 잠결에 뒤척이는 거인처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 광활한 시베리아 평원상공에서 원자폭탄 수십 개의 위력으로 유성이 폭발했습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오직 빛과 공포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거대한 대륙의 하늘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 불의 줄기, 즉 하늘의 경고로 밝아졌습니다. 대부분은 무시했지만 모두가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후의 침묵, 도시가 조용해진 후 불길이 꺼지고 사람들이 제 위를 걸을 때의 침묵이 있습니다. 집의 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의 제 위에서 말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노스트라다무스도 뉴스도 아닌 바로 우리의 영혼이 말합니다. 우리 내면의 고대적인 무언가가 기억해냅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붕괴가 아니라 도덕적인 붕괴였다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잊었습니다. 우리는 뿌리 없이도 일어설 수 있고 주지 않고도 가질 수 있으며
결과 없이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자연은 우리에게 그 삼각형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떨리고, 불타고, 침묵에 잠긴 후 다시 시작하라. 오직 우리가 듣기를 선택할 때만 말입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를 지탱하는 바로 그 세상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실험실로,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땅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경외심이 아닌 오만함으로 날씨를 조종하고 지구의 지각을 꿰뚫으며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단층 선바로 위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것들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한때 우리와 지구 사이에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천인합일, 즉 하늘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지혜와도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작은 선택들, 포장된 도로, 플라스틱 봉지, 오염된 강으로 말입니다. 이제 그녀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균형은 항상 찾아옵니다. 그것은 홍수로, 화재로, 지진으로,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침묵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옵니다. 지구는 마치 하나님께서 조롱당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결코 조롱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녀를 통제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돌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지구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지혜가 함께하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고대의 경고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과 먼지, 그리고 떨리는 대지 위에 쓰인 우리를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수세기 전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 남자가 섬뜩한 한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네 줄로 된 이 시는 수수께끼 같고 시적이지만 다가올 미래의 징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르타라에서 땅이 크게 흔들리리라. 카살레와 만토바는 먼지로 뒤덮일 것이며 공기는 오염되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리라. 그리고 대지는 입을 벌려 교만한 자들을 삼키리라. 이 문장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직면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6세기에서부터 시간을 넘어 2025년 8월에 우리에게까지 메아리치는 강력한 메시지가 말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깨어있는 의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한 남자의 예언. 모르타라에서 땅이 크게 흔들리리라. 예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물리적이고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말 그대로 지구가 흔들리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타라, 카살레, 만토바. 이 세 도시는 이탈리아 북부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름답고 역사적인 도시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탈리아는 낭만적인 여행지, 맛있는 음식과 유서 깊은 건축물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아름다움 아래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고대의 불안정한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포도밭과 대성당 아래 지구의 피부에 새겨진 상처와도 같은 단층선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지각판들의 거대한 마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이 행성의 깊은 숨결이 남긴 오래된 전쟁의 흉터입니다. 그리고 그 지각판들 아래 나폴리 외곽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캠피 플레그레이, 단순한 화산이 아닌 초화산입니다. 마그마로 가득 찬 폐를 가지고 유황 섞인 숨을 내쉬는 잠자는 거인. 2023년과 2024년 이 거인은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진동과 유독가스, 증기와 움직이는 흙의 언어로 속삭이는 경고의 신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여름의 고요함 속에서 이 거인은 다시 침묵에 잠깁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어딘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화산의 심장부에서 느껴지는 침묵은 결코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폭발 직전에 억눌린 상태일 뿐입니다. 공기는 오염되리라 대지가 갈라질 때 그것은 우리처럼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독을 품은 숨을 내뱉습니다. 유황, 화산재, 이산화탄소,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질식시키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뒤덮고 태양을 어둡게 하며 아침을 핏빛으로 밤을 별없는 암흑으로 물들입니다. 이것은 신화 속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질학입니다. 과거에도 일어났던 일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미세먼지의 공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공기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오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이 찾아옵니다.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리라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불일까요? 수마일 상공으로 용암을 뿜어내는 격렬한 화산 폭발일까요? 순식간에 도시를 재로 뒤덮는 화쇄류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일까요? 더 높은 곳에서, 더 차가운 곳에서, 산이 아닌 텅 빈 우주에서 떨어지는 불, 유성, 태양 흑점 폭발, 혹은 대기권을 찍고 들어와 빛으로 하늘을 불태우며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는 고대의 우주 물체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불, 위로부터의 불, 마치 땅과 하늘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경고 속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늘과 땅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는 연인이었습니다. 별들의 모든 움직임은 땅에 메아리 쳤고 땅의 모든 울림은 하늘에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모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과 땅이 교만한 자들에게 등을 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단순한 지질학적 사건이나 우주적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너무 멀리 나아갔다는 신성하고도 두려운 징표입니다. 우리는 너무 깊이 팠고 너무 높이 쌓았으며 지구의 숨결 자체를 오염시키고 별들의 불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땅과 하늘, 두 영역이 모두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언은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법을 잊어버린 고대의 힘 사이의 정면 충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모르타라, 카살레, 만토바로 돌아갑니다. 그곳들은 지도 위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밑의 땅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운 모든 장소들을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기는 오염되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리라. 그리고 대지는 입을 벌려 교만한 자들을 삼키리라.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왜 하필 8월일까요? 8월은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해의 용광로이며 계절의 도가니입니다. 태양이 마치 우리를 꿰뚫어 보듯 고대의 눈으로 깜박임없이 내려다보는 순간입니다. 8월은 열기 그 자체이며 열기는 곧 압력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신음하는 달입니다. 단순히 기온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의 등에 강요한 모든 것, 우리의 야망의 무게 때문에 신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수동적이고 말 못하고 조용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듣고 흡수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8월, 우리는 기록이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깨지는 수준이 아니라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시들은 끓어올랐고 강은 먼지로 변했으며 황금빛 들판은 검게 타버렸습니다. 숲은 화염 속에서 비명을 질렀고 유럽 대륙은 질식했으며 북미 대륙은 불탔습니다. 한때 얼음과 침묵의 왕국이었던 북극조차 핏빛 태양 아래 불꽃으로 일렁입니다. 하지만 이 열기는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아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심장부에서 시작됩니다. 땅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몇 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초화산을 다룰 때 몇 센티미터는 수세기에 걸친 압력이 뱀처럼 또리를 트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땅은 부풀어 오르고 숨을 쉬며 기다립니다. 마치 역사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가 표면 아래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편 대양 건너 나폴리의 그늘 아래 불타는 들판이라는 뜻의 캄피 플레그레이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포효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세하게 떨릴 뿐입니다. 수십 번의 작은 지진들, 유리잔 하나 깨뜨리지 못할 만큼 부드럽지만 무언가를 말하기에는 충분히 강한 떨림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라틴어보다 더 오래된 언어로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2025년 8월, 속삭임은 더 커집니다. 알래스카가 몸서리치고 지중해가 울부짖습니다. 이상한 진동이 지각 아래로 퍼져나갑니다. 느껴지지는 않지만 귀 기울일 줄 아는 자들에게는 감지됩니다. 그리고 그때 위로부터 또 다른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했던 맹렬한 태양 흑점 폭발입니다. 그것은 불의 채찍처럼 태양에서 터져나와 인공위성을 교란하고 통신망을 마비시키며 우리의 디지털 삶에 충격파를 보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늘로부터의 단 한 번의 폭발에 우리가 쌓아올린 통제라는 환상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혼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 짜인 안무입니다. 지각판이 움직이고 공기는 무거워지며 하늘은 잉잉거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지가 입을 엽니다. 처벌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묻어버린 것, 무시했던 것,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비추는 거울로서 말입니다. 지구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우리를 비출 뿐입니다. 8월에 그녀가 불타는 것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화하기 위함입니다. 불은 심판이고 압력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8월에 지구가 입을 열 때 그것은 비명이 아니라 설교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입을 벌려 교만한 자들을 삼키리라. 이 문장을 잠시 음미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질학이나 지각판, 과학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단지 자신의 힘을 상기시키기 위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우리의 영혼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움직입니다. 교만한 자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고대 세계의 왕이나 황제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바로 여기,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 땅이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가스와 석유의 마지막 숨결까지 짜내기 위해 지구의 뱃속 깊이 구멍을 뚫고 그녀의 뼈를 부수는 기업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창조의 기반함을 뒤흔들며 산 아래에서 침묵을 깨는 무기를 터뜨리는 정부들입니다. 마치 지구가 전쟁의 놀이터에 불과한 것처럼 말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심지어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말하는 과학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구름에 씨를 뿌리고 날씨를 바꾸고 하늘의 숨결 속으로 화학물질을 보내며 결코 소유되어서는 안 될 것을 통제하려 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바로 우리, 당신과 나입니다. 손의 흙의 감촉을 잊어버린 우리, 더 이상 신성한 땅을 맨발로 걷지 않는 우리, 비와 바람의 리듬으로부터 단절된 채 강철과 유리의 탑에 살며 편리함에 중독되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숲속에 살면서 흙냄새를 잊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던 천인아빌의 지혜를 가졌던 민족이었지만 어느새 그것을 잊고 우리가 만든 것을 숭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는 기머거리가 되었습니다. 땅의 소리에도 하늘의 소리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침묵하고 인내하던 지구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발밑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떨림, 속삭임으로 말합니다. 고대의 잠에서 깨어나는 화산을 통해 신음하며 말합니다. 해안선과 도시를 무자비하게 삼키는 홍수, 눈물로 말합니다. 그리고 곧 그녀는 비명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계곡을 가르고 국가를 잠기게 하는 비명. 우리의 기쁨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메아리치는 비명입니다. 이것은 단층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억제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깨닫지 못하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는 결코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집이자 거울이며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조롱했으며 그녀의 몸을 사용하고 그녀의 영혼을 잊었습니다. 이제 지구의 영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은 결국 폭발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구덩이에 빠질 때까지 계속 땅을 파낼 것입니까? 아니면 마침내 멈추고 무릎을 꿇고 기억할 것입니까? 지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듣고 있습니까? 불, 떨림, 침묵. 이 세 단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치 그것들이 하나의 암호, 신성한 패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경고를 형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 세 요소를 마치 종말의 해부도를 그리듯 그의 비전 속에 엮어 넣었습니다. 그 해부도는 삼각형을 이룹니다. 첫 번째 꼭지점, 땅의 떨림.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우리 확신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불안과 불안정의 상징이며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갈라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꼭지점,
하늘로부터의 불, 해성, 유성, 태양 흑점 폭발, 혹은 어쩌면 더 신성한 무언가,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하늘의 분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점, 침묵. 모든 것 중 가장 잊히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은 먼저 오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끝난 후, 불길이 지나간 후, 비명이 멎은 후, 붕괴 후에 찾아옵니다. 할 말을 잃은 세상의 정적입니다. 불, 떨림, 침묵. 이 세 가지 징후는 더 이상 미래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현실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구는 수세기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불의 골이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잠들었다고 여겨졌던 화산들이 이제 잠결에 뒤척이는 거인처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 광활한 시베리아 평원상공에서 원자폭탄 수십 개의 위력으로 유성이 폭발했습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오직 빛과 공포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거대한 대륙의 하늘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 불의 줄기, 즉 하늘의 경고로 밝아졌습니다. 대부분은 무시했지만 모두가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후의 침묵, 도시가 조용해진 후 불길이 꺼지고 사람들이 제 위를 걸을 때의 침묵이 있습니다. 집의 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의 제 위에서 말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노스트라다무스도 뉴스도 아닌 바로 우리의 영혼이 말합니다. 우리 내면의 고대적인 무언가가 기억해냅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붕괴가 아니라 도덕적인 붕괴였다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잊었습니다. 우리는 뿌리 없이도 일어설 수 있고 주지 않고도 가질 수 있으며 결과 없이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자연은 우리에게 그 삼각형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떨리고 불타고 침묵에 잠긴 후 다시 시작하라. 오직 우리가 듣기를 선택할 때만 말입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를 지탱하는 바로 그 세상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실험실로,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땅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경외심이 아닌 오만함으로 날씨를 조종하고 지구의 지각을 꿰뚫으며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단층 선바로 위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것들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한때 우리와 지구 사이에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천인합일, 즉 하늘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지혜와도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작은 선택들, 포장된 도로, 플라스틱 봉지, 오염된 강으로 말입니다. 이제 그녀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균형은 항상 찾아옵니다. 그것은 홍수로, 화재로, 지진으로,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침묵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옵니다. 지구는 마치 하나님께서 조롱당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결코 조롱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녀를 통제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돌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지구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지혜가 함께하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고대의 경고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과 먼지, 그리고 떨리는 대지 위에 쓰인 우리를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수세기 전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 남자가 섬뜩한 한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네 줄로 된 이 시는 수수께끼 같고 시적이지만 다가올 미래의 징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르타라에서 땅이 크게 흔들리리라. 카살레와 만토바는 먼지로 뒤덮일 것이며 공기는 오염되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리라. 그리고 대지는 입을 벌려 교만한 자들을 삼키리라. 이 문장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직면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6세기에서부터 시간을 넘어 2025년 8월에 우리에게까지 메아리치는 강력한 메시지가 말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깨어있는 의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한 남자의 예언. 모르타라에서 땅이 크게 흔들리리라. 예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물리적이고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말 그대로 지구가 흔들리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타라, 카살레, 만토바. 이 세 도시는 이탈리아 북부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름답고 역사적인 도시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탈리아는 낭만적인 여행지, 맛있는 음식과 유서 깊은 건축물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아름다움 아래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고대의 불안정한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포도밭과 대성당 아래 지구의 피부에 새겨진 상처와도 같은 단층선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지각판들의 거대한 마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이 행성의 깊은 숨결이 남긴 오래된 전쟁의 흉터입니다. 그리고 그 지각판들 아래 나폴리 외곽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캠피 플레그레이. 단순한 화산이 아닌 초화산입니다. 마그마로 가득 찬 폐를 가지고 유황 섞인 숨을 내쉬는 잠자는 거인. 2023년과 2024년 이 거인은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진동과 유독가스, 증기와 움직이는 흙의 언어로 속삭이는 경고의 신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여름의 고요함 속에서 이 거인은 다시 침묵에 잠깁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어딘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화산의 심장부에서 느껴지는 침묵은 결코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폭발 직전에 억눌린 상태일 뿐입니다. 공기는 오염되리라. 대지가 갈라질 때 그것은 우리처럼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독을 품은 숨을 내뱉습니다. 유황, 화산재, 이산화탄소.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질식시키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뒤덮고 태양을 어둡게 하며 아침을 핏빛으로 밤을 별없는 암흑으로 물들입니다. 이것은 신화 속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질학입니다. 과거에도 일어났던 일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미세먼지의 공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공기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오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이 찾아옵니다.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리라.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불일까요? 수마일 상공으로 용암을 뿜어내는 격렬한 화산 폭발일까요? 순식간에 도시를 재로 뒤덮는 화쇄류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일까요? 더 높은 곳에서, 더 차가운 곳에서, 산이 아닌 텅 빈 우주에서 떨어지는 불, 유성, 태양 흑점 폭발, 혹은 대기권을 찍고 들어와 빛으로 하늘을 불태우며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는 고대의 우주 물체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불, 위로부터의 불, 마치 땅과 하늘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경고 속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늘과 땅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는 연인이었습니다. 별들의 모든 움직임은 땅에 메아리 쳤고 땅의 모든 울림은 하늘에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모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과 땅이 교만한 자들에게 등을 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단순한 지질학적 사건이나 우주적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너무 멀리 나아갔다는 신성하고도 두려운 징표입니다. 우리는 너무 깊이 팠고 너무 높이 쌓았으며 지구의 숨결 자체를 오염시키고 별들의 불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땅과 하늘, 두 영역이 모두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언은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법을 잊어버린 고대의 힘 사이의 정면 충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모르타라, 카살레, 만토바로 돌아갑니다. 그곳들은 지도 위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밑의 땅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운 모든 장소들을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기는 오염되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리라. 그리고 대지는 입을 벌려 교만한 자들을 삼키리라.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왜 하필 8월일까요? 8월은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해의 용광로이며 계절의 도가니입니다. 태양이 마치 우리를 꿰뚫어 보듯 고대의 눈으로 깜박임없이 내려다보는 순간입니다. 8월은 열기 그 자체이며 열기는 곧 압력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신음하는 달입니다. 단순히 기온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의 등에 강요한 모든 것, 우리의 야망의 무게 때문에 신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수동적이고 말 못하고 조용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듣고 흡수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8월, 우리는 기록이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깨지는 수준이 아니라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시들은 끓어올랐고 강은 먼지로 변했으며 황금빛 들판은 검게 타버렸습니다. 숲은 화염 속에서 비명을 질렀고 유럽 대륙은 질식했으며 북미 대륙은 불탔습니다. 한때 얼음과 침묵의 왕국이었던 북극조차 핏빛 태양 아래 불꽃으로 일렁입니다. 하지만 이 열기는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아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심장부에서 시작됩니다. 땅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몇 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초화산을 다룰 때 몇 센티미터는 수세기에 걸친 압력이 뱀처럼 또리를 트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땅은 부풀어 오르고 숨을 쉬며 기다립니다. 마치 역사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가 표면 아래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편
대양 건너 나폴리의 그늘 아래 불타는 들판이라는 뜻의 캄피 플레그레이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포효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세하게 떨릴 뿐입니다. 수십 번의 작은 지진들, 유리잔 하나 깨뜨리지 못할 만큼 부드럽지만 무언가를 말하기에는 충분히 강한 떨림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라틴어보다 더 오래된 언어로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2025년 8월, 속삭임은 더 커집니다. 알래스카가 몸서리치고 지중해가 울부짖습니다. 이상한 진동이 지각 아래로 퍼져나갑니다. 느껴지지는 않지만 귀 기울일 줄 아는 자들에게는 감지됩니다. 그리고 그때 위로부터 또 다른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했던 맹렬한 태양 흑점 폭발입니다. 그것은 불의 채찍처럼 태양에서 터져나와 인공위성을 교란하고 통신망을 마비시키며 우리의 디지털 삶에 충격파를 보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늘로부터의 단 한 번의 폭발에 우리가 쌓아올린 통제라는 환상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혼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 짜인 안무입니다. 지각판이 움직이고 공기는 무거워지며 하늘은 잉잉거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지가 입을 엽니다. 처벌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묻어버린 것, 무시했던 것,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비추는 거울로서 말입니다. 지구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우리를 비출 뿐입니다. 8월에 그녀가 불타는 것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화하기 위함입니다. 불은 심판이고 압력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8월에 지구가 입을 열 때 그것은 비명이 아니라 설교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입을 벌려 교만한 자들을 삼키리라. 이 문장을 잠시 음미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질학이나 지각판, 과학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단지 자신의 힘을 상기시키기 위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우리의 영혼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움직입니다. 교만한 자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고대 세계의 왕이나 황제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바로 여기,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 땅이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가스와 석유의 마지막 숨결까지 짜내기 위해 지구의 뱃속 깊이 구멍을 뚫고 그녀의 뼈를 부수는 기업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창조의 기반함을 뒤흔들며 산 아래에서 침묵을 깨는 무기를 터뜨리는 정부들입니다. 마치 지구가 전쟁의 놀이터에 불과한 것처럼 말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심지어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말하는 과학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구름에 씨를 뿌리고 날씨를 바꾸고 하늘의 숨결 속으로 화학물질을 보내며 결코 소유되어서는 안 될 것을 통제하려 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바로 우리, 당신과 나입니다. 손의 흙의 감촉을 잊어버린 우리, 더 이상 신성한 땅을 맨발로 걷지 않는 우리, 비와 바람의 리듬으로부터 단절된 채 강철과 유리의 탑에 살며 편리함에 중독되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숲속에 살면서 흙냄새를 잊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던 천이나빌의 지혜를 가졌던 민족이었지만 어느새 그것을 잊고 우리가 만든 것을 숭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는 기머거리가 되었습니다. 땅의 소리에도 하늘의 소리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침묵하고 인내하던 지구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발밑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떨림,
속삭임으로 말합니다. 고대의 잠에서 깨어나는 화산을 통해 신음하며 말합니다. 해안선과 도시를 무자비하게 삼키는 홍수, 눈물로 말합니다. 그리고 곧